안녕하세요. 숲속고요마을 자연치유센터 박경자 원장입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오랜 세월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부하고 또 직접 실제의 사례를 보고 느낀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바른 치유의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내가 답인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답인지 그걸 알려면 이제 암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 또 암의 원인을 제공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관계, 또 그 안에 있는 백혈구, 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현대의학과 면역력과의 관계, 그리고 항암제의 진화 과정, 또 우리가 많이 맞아왔던 항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 진화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새로 개발된 제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율과 맹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치유력, 가장 중요한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가 답인지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진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죠. 흡연, 또 과음, 과식, 환경, 공기, 아주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단 하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1994년 라자로스란 심리학자가 정의하기를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 스트레스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과중한 운동이나 급격한 신체 활동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민이나 슬픔, 불안, 놀람, 공포, 부담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결국 면역력이 저하돼 암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면역혁명의 저자 아보도르 교수가 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보도르 교수의 책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연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시소처럼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그 기량적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막 운동하고 뛰어가고 힘들게 일하고 또 흥분하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릴렉스할 때, 안정하고 있을 때, 또 수면을 취할 때, 현미를 먹으면서 오래오래 씹는 그 행위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그 행위입니다. 스트레스, 그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 과립구가 증가된다. 과립구가 증가되면 조직 파괴가 일어나고 또 혈관 수축이 되어서 혈류 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중으로 조직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완 상태,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림프구가 증가되고 림프가 증가되면 면역력이 상승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 이완 상태가 너무 과도하게 지속되어도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교원병 같은 그런 부작용이 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불균형을 이룰 때, 불균형이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소가 이렇게 되지 않고 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겠죠.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립구 증가, 림프구 감소는 암으로의 진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또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아까 과립구, 림프구를 얘기했는데, 과립구, 림프구는 백혈구 안에 있습니다. 과립구는 세균 처리 담당입니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세균을. 자, 60%가 정상 수준, 적정 수준. 자, 림프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흡착해서 면역을 처리합니다. 흡착해서. 이건 35%가 적정 수준이고, 단핵구, 이거는 외부 물질에 대한 탐식작용을 합니다. 5%가 적정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립구가 처리 못한 세균을 림프구, T세포나 NK세포, B세포가 처리를 하고, 또 이 림프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마지막으로 단핵구가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왜 자연치유가 되느냐? 우리 몸은 3중으로 방어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방어 체계가 제대로 서도록만 하면 우리 몸은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질병에 걸렸다 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 35, 5의 균형이 그 정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의학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은 질병 치유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등식이 성립이 되고, 대체의학은 치유 경험이 아주 많아요. 아주.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많이 치유되었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신 분들도 지금 10년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오래오래 잘 유지하고 계시는, 자연치유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한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대체의학은 그러나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 면역력의 중요성에 비해서 현대의학은 질병, 즉 암 치료에 성과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 현대의학은 대체의학의 면역력 치료 효과를 평가절하했고, 거기다가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치료만 해왔습니다. 어떻게? 항암제, 방사선, 수술, 3대 요법. 자, 현대의학은 몸의 능력,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능력, 면역력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그 면역력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 치료, 진범, 항암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진화 과정 제1세대 1945년 세포독성 항암제. 고엽제 성분이죠. 독약이에요. 독약. 이 약은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서 개발한 세포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골수세포, 모근세포, 또 위점막세포 등 우리 몸에서 빠른 증식을 하는 그 정상세포의 손상이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 감소, 탈모,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아주 심하면서 삶의 질은 정말 하락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 제2세대 항암제 1997년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었어요. 표적 항암제가 처음 개발됐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당신은 항암의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고 추적해서 탁 사멸시키는 항암제가 개발됐으니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전부 우리 모두 저까지도 모두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게 바로 분자 표적 항암제인데 1회사, 또 혈관 신생 억제제 아바스틴 등. 물론 부작용이 1세대보다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용해보니 피부 독성 부작용과 또 고비용, 너무 높아요. 비용이 너무 높고, 또 간질성 폐렴이나 또 내성이 생기면 좀 치료가 되는가 싶다가 다시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1세대 항암제로 가든지, 이런 또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 연장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예요. 의사 선생님도 말해요. 별로. 그러나 삶의 질 역시 엄청나게 하락됩니다. 자, 그러면 제3세대 치료제, 면역 항암제, 면역감염 억제제라고도 하죠. 2011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보이, 옵티브, 키트로다, 디센트리, 카티셀요법,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암을 치료로 완치해서 유명세를 탄 그런 요법이죠. 자, 3세대 이 면역 항암제는 그동안 대체요법에서 주장하던 원리를 현대의학에서 이용해서 만든 그런 항암제입니다. 자, 환자 몸속에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 기간만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러면 이 제3세대 면역감염 억제제의 맹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3세대 면역감염 억제제는. 왜? 현대의학이 그동안 터우시했던 면역체계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이 대체의학을 실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면역감염 억제제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형암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비소세포 폐암, 신장암, 방광암, 림프종, 흑색종 등 암에서만 20 내지 5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부작용도 역시 존재하고, 또한 이 역시 아주 높은 고비용의 치료비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용의 치료비나 부작용 이런 것을 감내하고, 또 완전 관해시켰다 합시다. 완전 관해되었다 해도 이건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치료법이죠. 면역을 이용한 것이지만 이거 인위적으로 증식시킨 거니까, 이 인위적인 치료법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완전 관해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00에서 5,000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처리한 능력이 될까요? 생활습관을 바꿔 건강해진 내 몸이 나를 치유하는 자연치유력만이 재발 전이를 막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향후 4세대, 5세대 치료제가 혹시 개발된다 하더라도 인체가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치유요법이 기본이 되어야 완전 관해가 유지됩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수문이 고장난 그 자동 시스템 저수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저수지의 수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이 저수지에 자동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누군가가 가서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열어서 적당히 물을 배출시키고, 이 또한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수위가 바닥이 나겠죠. 적당히 문을 열어서 부작용은 생기지 않게 적당히 문을 열어서 수위를 조절하고, 또 어느 순간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동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유입과 유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열었다 닫았으면 이 저수지의 물은 정상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수위가 올라가고 뚝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동 시스템을 복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 시스템 복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자동 시스템 복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대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 안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 내 안에 명의는 바로 자연치유력입니다. 아까 말했죠? 1차, 2차, 3차의 방어력이 있다고. 그 방어력이, 즉 자연치유력이 발휘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 4가지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받는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다. 잠시라도 생활 환경을 바꿔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숲속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야 되고, 두 번째, 면역력을 높이면 암은 치유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저절로 긍정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면역력은 또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암은 또 치유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게 되겠죠. 체력과 면역력을 소모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뭔가 우상을 찾아 헤매느라 체력을 소모하고 다니시는 분이 정말 저는 여기서 많이 봐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이나 모두들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잘 판단하셔서 체력과 면역력을 소모하는 치료, 뭐 3대 현대의학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적당한 운동, 너무 강한 운동은 안 되고, 복식 호흡, 명상, 웃음치료,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가, 아니 환자분들은 거의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암, 내가 답이다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왜 내가 답이냐? 첫째, 마음먹기에 따라 암은 확실히 치유된다. 누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라. 이것도 역시 누가? 내가 받아들이고 긍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주 웃어라. 누가? 내가. 네 번째,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에 순응하라. 이거 역시 내가. 다섯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라. 누가? 내가.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 누가? 역시 내가.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었죠. 다 내가. 그래서 내가 답이죠. 제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의 개발은 대체의학을 현대의학의 제도권에서 실증적으로 인정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제도권에서 인정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노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암, 내가 답이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아니면 확신이 좀 쓰시나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자연치유하는 긴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숲속 고요마을 TV 자연치유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